안녕하세요. 오늘은 HTML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HTML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니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HTML 말씀드리기 전에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웹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웹 브라우저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웹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검색어를 입력한다거나 또는 로그인을 무엇인가 한다거나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죠. 즉 찾아주고 저장하고 수정하고 변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또 어디에 들어가 있게 되냐면 바로 서버라는 곳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웹 브라우저가 되는 거죠. 당연히 웹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려면 뭐 엔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서버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분리를 해보면, 웹 브라우저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이미지, 동작, 이와 같은 것들 직접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이제 DB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DB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댓글 같은 거를 쓰게 되면 그 댓글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댓글이 만약에 허공에 떠 있다면, 즉 다시 말해서 어디 저장하는 곳이 없다면 웹 브라우저를 꺼버렸을 때 이 웹 브라우저에서 하는 역할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즉 웹 브라우저는 웹 브라우저가 켜져 있었을 때의 그 부분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얘가 꺼져 버리면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내가 입력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것을 램이라고 하죠. 예, 주기억장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끄게 되면 거기에 있었던 내용들의 기본적인 모든 내용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내가 열심히 검색하고 열심히 데이터를 댓글을 달고 열심히 게시판에 뭔가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겠죠. 그 서로 연결해주고 저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서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서버에, 또는 각각의 이제 그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은행에 뭐 이런 곳에, 또는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각각 다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건 바로 서버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전달받아 처리하고 돌려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선 이 서버에 관련된 공부보다는 바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웹 브라우저에 있는 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쪽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쪽을 공부하게 될 때를 우리가 프론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우리가 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이란 말은 뒤고 프론트는 앞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프론트 엔드, 그 다음에 서버 쪽에 공부하면 백 엔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프론트 엔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 프론트 엔드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HTML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죠? 네, 빨갛게 나왔네요. 자, HTML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CSS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또는 우리가 이제 얘를 조금 더 라이브러리 좀 정리되어져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jQuery,
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을 입력하게 되고 그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한번 읽고 해석해서 그 즉시 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즉시 해석해서 돌려주는 형태가 돼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여주지만 이가 꺼지거나 컴퓨터가 닫혀지면 그 즉시 모든 해석됐던 내용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필요한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서로 서버에다 넘겨주고 거기서 가공하고 변경하는 이런 역할들이 하나의 서버에서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어떤 것이 또 필요하냐면, 자, 이제 PHP라든가 또는 자바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PHP나 자바 이런 여러 가지들도 공부하기는 아주 많은 시간이 또 투자되어야 하고, 또 기본적인 형태를 알지 못하면 여기는 PHP나 자바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웹 브라우저의 프론트엔드 형식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만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이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HTML입니다. 모든 것의 이 기초가 되는 게 이 HTML이거든요. 이 HTML은 웹 브라우저가 바로 해석해주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색상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로 얘를 우리가 보여줄 것인지를 어떤 코드로 규칙화되어져 있는 형태로 얘가 읽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다양한 색상이라든가 크기를 좀 더 변경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CSS라는 것도 이용해서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CSS 디자인적인 것들, 크기, 색상, 뭐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욕심이 하나 생기죠. 거기에 따른 것이 바로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이용해서 좀 더 동적으로, 좀 더 어떤 움직임이 있고, 좀 더 액티브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분을 모르면 CSS 접근도 하기 어렵고, 또 거기에 따른 자바스크립트도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것까지 더 해야만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백엔드 쪽으로 또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조금 더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럼 HTML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은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네이버가 떠 있는데 이 네이버가 어떤 HTML 코드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얘기했듯이 이건 지금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거든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네이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네이버의 디자인은 이와 같이, 또 동작은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위에 올라간다거나 또 얘가 또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익스플로러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익스플로러에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크롬에서 보는 것과 디자인이나 이런 글씨 크기나 이런 모양들이 서로 다르진 않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브라우저마다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띄웠을 때에 그 브라우저가 똑같이 통일성 있는 어떤 디자인을 보여주고 통일성 있는 그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합니다. 서로 엮였을 때 어쨌든 일관성 있는 형태를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런 코드들을 이제 이해를 하느냐를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 전 크롬에서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 페이지 소스 보기.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쭉 이와 같이 이제 코드가 쭉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자, 익스플로러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또 오른쪽 눌러볼까요? 자, 그럼 여기 요소, 소스 보기라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소스 보기. 자, 그럼 여기서 밑에 쭉 내려가면, 네, 이런 식으로 얘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명령이나, 이 코드나 서로 다르진 않죠. 그죠? 예, 똑같죠. 다시 말해서, 브라우저들은 이와 같은 명령들을 해석해서 어떠한 곳에서든 얘를 표시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바로 HTML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HTML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HTML은 이제 한번 HTML 뜻을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저는 여기에 w3schools.com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w3schools.com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HTML, 즉 웹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된 학습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공식 사이트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정리 잘 되어 있는 HTML 학습 사이트. 그러면 저는 w3schools.com에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Learn HTML 쭉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Learn HTML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이와 같이 쭉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근데 다 영어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여기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예, 크롬에서는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HTML은 웹페이지의 표준 마크업 언어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익스플로러에서도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크롬에서도 확인했었지만 소스 코드를 보면 다 똑같은 명령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 똑같은 HTML로 구성되어져 있는 걸 브라우저가 공통적인 형식으로 얘를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표준 마크업 언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익스플로러에서 쓰는 것과 크롬에서 쓰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HTML 뿐만 아니라 에서 여러 가지 파생된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기본적인 HTML 안에 여러 가지로 파생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하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 약속을 지켜가지고 이 약속을 지켜서 표시해주면 모든 사용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하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규칙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표준 마크업 언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언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언어. 자, 그건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자, HTML을 사용하면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HTML을 사용하면이죠. HTML을 사용하는데 HTML을 사용하려면 아주 많은 명령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죠. 자, 지금 잠깐 보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명령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얘를 자기네 웹사이트 만들 수가 없겠죠. 자, 배우기 쉽습니다. 즐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배우기는 쉬운데 외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기가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명령들이, 이 마크업 언어인 명령들이 되게 많아서 그 많은 것들 전부 다 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외우기가 어려워서 배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배우는 건 쉽습니다. 외워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러한 사이트들을 좀 활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걸 쓰고 싶을 때, 자,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크롬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서 뭘로, 글자의 크기에 대한 것을 HTML로 표시하고 싶어. 그러면 HTML, 그 다음에 뭐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이렇게 써보면, 아이고 잘못 썼네요. 이렇게 써보면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하지만
매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받아와야 하고, 거의 형식적인 것들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공부하실 때 이 AWS 스쿨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잘 찾는 습관을 들여서 곧바로 여기에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으로 번역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배우기는 쉬운데 외우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규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doctype.html. 자, 소스 보면 여기에 doctype.html. 또 익스플로러에서 보면 제가 없앴나요? 자, 그럼 소스 보기 했을 때 여기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doctype.html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또 규칙이 있는 거죠. 그죠? 규칙이. HTML, 여기에는 얘 보면은 또 여기도 HTML, 여기가 length KO라고 되어 있고요. 예. 자, 익스플로러에서도 마찬가지로 length KO. 언어가 KO, 국내에서 작성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 또 뭐가 또 볼 수 있을까요? 예, head, 그 다음에 body.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서 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여기 소개라는 부분 가볼까요? 자, 여기에 아까와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그냥 좀 한번 쭉 소개하는 것만 한번 쭉 들어봅시다. 자, HTML은 웹페이지 작성을 위한 표준 마크업 언어입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죠? 하이퍼텍스트. 우리가 왜 워드나 이런 거 작성하는 하이퍼링크, 또 파워포인트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이퍼링크는 어떤 텍스트 또는 이미지에다가 연결되는 다른 문서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하거든요. 그게 원래는 HTML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마크업, 즉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써주는 바로 언어라는 것의 약자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HTML은 웹페이지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웹페이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HTML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웹페이지 구조를 설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일련의 요소로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요소란 말이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이 쓸 말인데, 요소란 말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메타, 이런 태그도 자체를 우리가 바로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즉, 스크립트 요소, 그 다음에 여기에 바디 요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div 요소, 또는 a 요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요소를 우리가 하나의 객체, 독립된 객체, 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 구성되어져 있는, 구성하고 요소, 구성원의 요소적인 객체, 뭐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HTML 요소는 브라우저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보면은 H1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H1이란 요소는 제목을 표시해주는 요소입니다. P라는 요소는 문장을 표시해주는 요소라고 합니다. 자, 직접 해보기라고 하는 거. 자, 여기를 이렇게 다시 영어로 바꿔서 try in yourself. 자, 직접 해보기를 한번 눌러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H1 역할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일단 제가 여기 H1을 그냥 똑같이 그냥 P라고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다 제가 얘를 P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굵게 나와 있었던 부분이 이제 좀 얇게, 작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다 내가 얘를, 자, H1. 자, H1. 이렇게 제가 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굵게 나와 있네요. 즉, H라고 하는 요소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제목, P에 대한 요소의 어떤 역할은, 문장, 뭐 이러한 것을 일반적인
텍스트, 문장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 자,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어떤 형태로 표시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죠. 요소는 태그로 표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H 태그를 내가 요소라고 얘기한다. 스크립트를 요소라고 얘기한다. 스크립트 태그라고 얘기하는 거죠. HTML 태그는 제목, 단락, 표 등과 같은 컨텐츠를 레이블링 합니다. 즉,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떤 것을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의미로 부여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브라우저는 HTML 태그를 표시하지 않지만, 그죠? 브라우저 자체는, 지금 여기 HTML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를 사용하여 페이지 컨텐츠를 렌더링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해서 걔를 표시해 줍니다.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설명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덕탑 HTML 선언은 정의합니다. 그죠? 예. HTML5가 될 문서를 정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HTML5가 웹 표준을 얘기합니다. 예, 뒤에 5가 붙었죠? 그러니까 HTML 1, 2, 3, 4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서로 브라우저마다 서로 쓰는 것들이 여러 다르게 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통적으로 같이 써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자마다 나름대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모아서 표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때 그걸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HTML5가 웹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루트 요소입니다. 루트란 말은 가장 최상위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상위의 요소. 헤더는 문서에 대한 메타 정보를 포함합니다. 즉, 이 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것을 바로 헤드에다가 써놓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헤더에서부터 여기 헤드까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물론 우리가 학습할 때 이 모든 걸 다 적어놨습니다만,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타이틀. 요소는 문서의 제목을 명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소는 문서의 제목을 명시하는 것이 어디에? 헤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헤드가 얘를 포함하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바디. 요소는 눈에 보이는 페이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헤드라는 부분이 있고, 바디라는 부분이 있는데, 헤드를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머리라고 얘기하고요. 바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헤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어떤 정보 표시 또는 어떤 동작에 대한 표시, 이러한 것들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시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것을 헤드에다 적어 놓고, 그 지시에 의해서 뭔가 뼈대를 구성한 부분들을 움직이는 것들, 뼈대들이 있는 부분들을 이런 H1, P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역할들이 있는 그런 뼈대가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H1P는 그 또 바디 뼈대를 또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요소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태그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문법이거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HTML 태그를 구성할 때는 HTML 태그는 꺽쇠 괄호로 묶인 요소 이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태그 네임, 즉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태그 네임 또 슬래시 태그 네임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 H1 쌍꺽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H1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태그는 꺽쇠 가로로 묶인 요소의 이름입니다. 꺽쇠 가로로 묶여있는 요소의 이름입니다. 태그의 이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태그는 일반적으로 올쌍으로 같은 P, 슬래시 P와 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쌍의 첫 번째 태그는 시작 태그이고 두 번째 태그는 종료 태그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바꿔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가 없이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내가 물론 H라 적어놨기 때문에 얘는 제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브라우저 전달이 됐겠죠.
그리고 밑에다가 P라고 썼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P는 일반적인 문장이라고 얘를 전달했겠죠. 하지만 브라우저는 H1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그 읽어서 이거를 제목으로 표시를 했는데 끝나는 부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브라우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나는 얘를 그냥 일반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브라우저는 여기 H1에 대한 끝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태그일 때는 바로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반드시 잘 적어서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얘를 이렇게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면 정상대로 표시가 되겠죠.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우리가 구분을 잘 안 하고 무작정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료된 시작 태그처럼 작성되지만 태그인 앞에 슬래시가 삽입됩니다. 라고 해요. 슬래시. 즉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슬래시를 쓰지 않는다면 얘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없으면 H1, 또 H1부터 시작하는 거야? 뭐 이렇게만 판단한다는 거죠. 끝이 없으니까 그런 끝이 있는 부분들을 잘 표현해서 써줘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러면 이제 알겠어. 그런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얘를 쓰라는 거야? 자, 이런 태그들을 내가 어떻게 브라우저에다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그 전달할 때, 그럼 이런 코드를 기본적으로 써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을 어디다가 써야 해? 어디서 써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에디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어디다 쓰냐고 하냐면은 메모장 또는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여 H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문 HTML 편집기를 사용하여 웹페이지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를 배우려면 메모장 또는 텍스트 편집기와 같은 간단한 텍스트 편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한번 여기서 열어볼게요. 열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제 메모장 한번 열어놨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얘를 느낌표 덕 타입 HTML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HTML 이렇게 얘를 구성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런 코드들을 외워야 되죠. 태그를 외우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HTML을 우리가 할 때 뭘 씁니까? 헤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어떤 거 지시해야 되니까. 그죠? 헤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얘를 또 뭐 메타 캐릭터 셋 tf 8 그 다음에 여기다는 타이틀 여기는 이제 얘를 제목 웹 브라우저 제목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쓰게 됩니다. 슬래시 타이틀 자 이렇게 얘를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바디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다 외워야 하죠. 뭐 저는 여러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뭐 안 해보셔도 돼요. 난 좀 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외워서 써야 됩니다. 여기 H1 이렇게 그 제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써야 되겠죠. 이 많은 내용들에 대한 뭐 CSS, 뭐 폰트, 뭐 이런 거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외웁니까? 외워서 또 까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메모장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썼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전 여기다 얘를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요렇게 여기다 내가 얘를 A, B, C 자, 텍스트라고 볼까요? 텍스트 꼭 HTML로 써야 합니다. 여기 만약에 텍스트 TXT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일반 텍스트 문서예요. 글자로만 되어져 있는 문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 문서라고 하고요.
웹브라우저에서 웹브라우저가 이해하고 걔를 처리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하는 걸로 인지하려면 HTML이라는 형식으로 얘를 작성했다라는 형식의 그 확장자가 좀 들어가야 합니다. 자, 파일 형식은 여기 없죠. 그냥 이렇게 놓고 얘를 저장하는데, 자,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얘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엣지로 뜰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서 해볼게요. 어우, 다 깨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 생기죠. 뭔가 표시가 되긴 하는데 다 깨졌죠. 이게 왜 깨졌냐면 저장할 때에서는 다시 됐습니다. 저장할 때는 파일에 여기에서 test.html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제 이해가 됐겠죠. 대신에 글자가 깨졌잖아요. 여기는 이해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인코딩해서 여기를 뭘로 UTF-8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깨져있는 외래어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글자의 타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에 제가 이걸 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UTF-8로 얘를 내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전달해주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뜨겠죠? 웹브라우저 제목 이렇게 써보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많이 뭐가 됐냐면 좀 복잡하게 쓰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태그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써야 되긴 하는데 외워서 써야죠. 여기서 하나라도 글자가 틀리면 얘는 브라우저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메모장으로 쓰는 것은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쓰기 불편하니까 이제 제가 지금부터 또 설명드릴 거는 이런 메모장을 이용하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디트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 설치하는 것을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HTML 편집기에 관련돼서 한번 설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하고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는 드림위버, 그 다음에 에디트 플러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고요. 무료에는 노트패드 플러스, 그 다음에 브라켓,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료를 좀 사용할 겁니다. 무료를 쓴다고 했을 때 뭐 불편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전혀 불편한 건 없고요. 어느 쪽에 더 익숙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뭐 유료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거 사서 구입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 무료로 써도 큰 무리가 없고 나는 뭐 무료로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작성하는 것에 전혀 어떤 좀 번거로움이 좀 없다. 그러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또 노트패드를 보다는 브라켓이라고 하는 걸 써보니까 훨씬 더 좋다. 그럼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것들 외에도 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은 또 편집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거나 또 써봤거나 했을 때 그게 좋으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꼭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요걸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또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써보고 어떻게 저장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것만 좀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노트패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내가 노트패드 플러스 이렇게 입력할 거고요. 저는 지금 크롬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말아 주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들어가지 말아 주시고요. 블로그나 홍보성이어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식 사이트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누르고요. 여기 노트패드 이렇게 누를 거고요. 자, 거기에 지금 32비트 X86이라고 되어 있고요. 64비트
그죠? x64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운영체제가 32비트인지 또는 64비트인지를 확인하셔서 깔아주시면 되는데 32비트 운영체제는 반드시 얘를 깔아야 되고요. 64비트 운영체제라면 얘를 설치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32비트 저는 운영체제를 그냥 64비트지만 32비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 할게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다른 인원 저장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닫았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얘 크롬에서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설정에 가시고요. 거기에서 맨 하단에 내려가면 고급이라는 말이 있죠. 고급 클릭해 주시고요. 더 내려가다 보면 이제 다운로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아까처럼 창이 안 뜨시는 분들은 얘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비활성되어져 있을 겁니다. 얘를 우리가 이렇게 활성으로 해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닫고 다시 한번 이제 저장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뜨게 되죠. 바탕화면에 좀 저장할 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저장. 자, 크롬에서 다 받으면 이와 같이 이 밑에 뜨게 되는데 여기 뒤에 EXE니까 압축을 풀거나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건 실행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곧바로 전 얘를 눌러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얘는 무료인데 뭐 광고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쭉쭉쭉 그냥 이렇게 놓고 가시면 됩니다. 다. 대신에 맨 거의 마지막에 요새 와서 크레이트 숏컷 온 데스크탑, 즉 그 데스크탑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얘를 체크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노트패드는 상당히 가볍고 그 다음에 용량이 좀 작고 쓰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유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불편함이 조금 있긴 합니다. 가볍다는 것 때문에 쓰는 거죠. 마침.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노트패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건 설치 프로그램이니까 얘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버리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지워버릴게요. 아까 연습한 거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제 브라켓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이제 닫고요. 자, 두 개 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냥 브라켓라고 이렇게 딱 엔터를 치고요. 여기도 설치 방법 이건 무시하고요. 여기서도 공식적인 사이트는 이 부분이네요. 그죠? 브라켓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얘는 곧바로 그냥 다운로드 브라켓 1.14.1.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저 바탕화면에다가 설치를 할게요. 저장. 자, 설치, 이제 저장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76메가 정도가 좀 들어가거든요. 아까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용량이 과연 100메가 정도 되니까 그냥 딱 떨어뜨리기 위해서 70메가 정도 되니까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 노트패드보다 상당히 느릴 테니까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조금 더 노트패드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인 면이 조금 더 뭐 좋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이런 걸 또 써보실 수도 있으니까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다 얘를 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그 처리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놔두시고요. 놔두시고요. 그냥 넥스트. 인스톨. 자,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브라켓, yes.
설치가 다 끝나면 이와 같이 이제 successfully install이라고 뜨게 됩니다. finish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설치가 다 끝난 거니까 브라켓을 또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여기 지우고, 자, 여기에서 브라켓. 자, 또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이와 같이 브라켓. 얘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얘를 누르시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이건 뭐 무시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얘가 화면에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또 작성을 하는지 간단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노트패드에서 간단한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행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트패드 한번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아마 처음 키신 분은 저처럼 이렇게 딱 비어 있지는 않고요. 뭔가 내용이 막 있을 겁니다. 근데 무시하시고요. 닫으시면 돼요. 닫으시면 다시 new 1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 X 누르시면 이렇게 new 1.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있을 때 내가 얘를 누르면, 그죠? 여기서 얘를 누르면 다시 new 1이라고 나올 거란 얘기예요. 상관없습니다. 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장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막 저장을 하면 안 됩니다. 웹 브라우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연결이 끊겨버리면 이미지가 됐든 뭐가 됐든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작성하기 전에, 이걸 저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다 만들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든 프로젝트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얘를 프로젝트 1 이렇게 쓸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글로 써도 좋지만 나중에 좀 호스팅, 즉 우리가 그 어떤 웹 서버라는 웹 호스팅이라는 공간에 뭔가 내용을 옮길 때는 영어로 옮기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꾸면 또 다시 문제 생기니까 그냥 프로젝트 그냥 프로 1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또 뭐가 이미지들만 모아놓는 것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새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는 이미지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해야 되는 그 내용도 파일들이 또 모아져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CSS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가 CSS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나중에 CSS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할 때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J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HTML이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개가 한 프로젝트 그룹에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노트패드에 와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찾아가야 되겠죠. 바탕화면에 여기에 프로 1 그 여기에다가 얘를 index.html. 자, index.html이라고 하는 걸 모든 문서를 만들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덱스는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내가 내 주소를 호출했을 때 처음으로 보이는 페이지의 이름이 index.html이고요. 그 외적인 서브 페이지들은 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지켜야 될 거는 인덱스는 첫 페이지를 작성할 때는 쓰지만 그 외부적인 첫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 만들 때는 뭐 이렇게 서브 1을 쓰시든 아니면 뭐 테스트 뭐라고 쓰시는 그건 상관은 없거든요. 어떻게 해든 또는 프로 뭐 어쩌저쩌 상관이 없는데, 예, 오늘은 이제 어쨌든 그냥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볼게요. HTML.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저장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므로 최종적이 아니라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CSS, 이미지스,
JS, 인덱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야 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빈표를 쓰고요. 덕 타입 HTML. 자, 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여기다가 HTML.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쓰니까 아까 메모장에 쓸 때는 이러한 힌트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많이 불편했죠. 그렇지만 노트패드에서 이런 힌트가 나오고 색상도 구분을 해주죠. 실수를 좀 더 덜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슬래시 반드시 HTML을 막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규칙에 막아줬고요. 자, 여기다는 이제 뭐 하냐면 이제 탭을 눌렀어요. 헤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얘를 또 슬래시 헤드라고 묶어 놓고요. 여기다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메타. 이게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UTF 인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 여기다는 타이틀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브라우저 제목을 써야 되잖아요. 테스트 1. 자, 이제 헤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우리가 얘를 바디 몸통이 있어야 됩니다.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뼈대가. 자, 여기서 얘를 뭘로 H1 태그에 뭐 시작 이렇게 하나 써볼 거고요. 슬래시 H1 반드시 H1 H1 그 다음 여기다가는 우리가 또 뭐 P 문단의 정의 해주겠습니다. 저를 컨트롤 S를 하고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폴더에 가서 얘를 우리가 자 저는 지금 크롬을 쓰고 있죠. 만약 크롬이 이제 설치가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눌러서 저는 여기다 얘를 크롬으로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브라켓으로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브라켓 또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노트패드에서는 실행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런치인 크롬, 런치인 사파리, 런치인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런치인 파이어폭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죠? 얘를 눌러주시면, 또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곧바로 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브라켓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단점이다라고 하면 여기 내가 쓰고 있는 어떠한 파일들이나 구조가 여기다 표시가 좀 안 되어 있죠. 브라켓을 한번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어떤 폴더인데 그 폴더에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던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트패드는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트패드에서는 일일이 이제 파일 열기, 뭐 디폴트 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파일 열기, 폴더 열기, 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탐색기 뭐 눌러서 여기다 이제 폴더 열기.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브라켓 같은 거를 이제 쓰다 보면 좀 그런 건 편한 것 같습니다. 폴더 열기. 그래서 제가 찾아서 어디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게 쫙 나오겠죠. 물론 여기에서도 뭐 똑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뭐 하나 더 작성을 해볼까요? 새 파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똑같이 뭐 덕타입 자 HTML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색상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힌트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 제목 없으면 다시 1이라고 나와 있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 똑같이. 저장을 해서, 여기에 나가는 얘를 그냥, 브라켓이라고 쓸까요? b1.html. 또 이렇게 써서 저장. 색깔 바뀌네요. 그죠? 그리고 저는 뭘로? 자, 그러니까 이제 코드 힌트가 나오네요. 그죠? 헤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메타. 그죠? 예. 다시 8. 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타이틀, 여기는 브라켓 작성 됐죠? 터치 그다음에 이걸로 바디. 자, 태그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뭐 한번 써 보시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써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다는 내가 여기다 뭐 브라켓 작성 P 뭐 브라켓에서 문장 표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저장하고 대신에 이거 실행하는 건 이제 파일에 가서 여기 뭐가 되냐면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크롬에서밖에 안 됩니다. 모든 에디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모든 걸 다 이제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장단점이 다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좀 장점이 있으면 어떤 게 좀 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뭐, 나 왜 이건 안 되지? 왜 여기서 이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것이 어떠한 그 장점이 있으면 또 하나 단점이 또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표준화가 안 되어 있죠. 표준화는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같지만, 그 쓰는 것에 대한 스킬들, 즉,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편한 정도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요소에 관련된 부분을 또 이제 학습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쭉 보시면 여기 뭐 베이직 해서 베이직 눌러봤습니다만 여기 쭉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뭐가 있는지 이제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뭔가 또 이제 실제로 뭐 만들기 위한 가장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